이 아이는 바둑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자리에 앉을 때 누구를 먼저 보는지를 다 읽어냅니다. 또라,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으뜸이니라. 허나 그 눈을 함부로 쓰지는 말거라. 너의 그 눈은 칼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세상이 뒤집어졌네 그려. 세자 저하께서 인질로 끌려가신다 하지 않는가. 심양이라니 만리 길이 아닌가. 살아 돌아오시기나 하실는지. 세자 저하께서 심양으로 떠나시는 길에 이 아이가 필요하옵니다. 적국 한복판에서 저하 곁을 지킬 수 있는 눈이 옵니다. 안 됩니다, 대감. 너무 어립니다. 보내지 않으시면 이 아이의 재주가 상골에서 시들 것이요. 보내시면 적어도 세자 저하 곁에서 그 재주를 펴게 될 것이외다. 결정은 어머님께 맡기겠소이다. 또라, 어미는 너를 적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네 재주를 펴러 보내는 것이다. 어미가 일러준 말 잊지 말거라. 어머니, 소자 명심하겠나이다. 돌아, 잘 듣거라. 바둑은 핑계니라. 네가 진짜로 두어야 할 것은 청이속이다. 황실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오너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진짜 임무다. 명심하겠나이다. 네가 정녕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해낼 수 있겠느냐? 청이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조선의 100년이 달라질 수도 있나이다. 저하께서는 그저 끝까지 지켜만 보소서. 소현세자와 함께한 도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도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도 남쪽 작은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도리,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흙벽 초가집 한 칸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평범한 시골 아이였으나 그 아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집 도리는 사람이 아닐세. 훈장님도 두 손을 들었다지 않은가. 하늘이 내신 아이여. 도리가 5살이 되던 해 마을 글방 훈장이 심심풀이로 바둑돌을 쥐어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훈장은 도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고 반년이 지나자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한량들이 찾아와 도리와 한판 두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분을 못 이겨 바둑판을 엎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훈장이 두려워한 것은 도리의 바둑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훈장은 어머니를 따로 불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바둑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영문을 몰라 되묻자 훈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눈동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손끝이 몇 푼 떨리는지, 자리에 앉을 때 누구를 먼저 보는지를 다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야 돌을 놓지요. 어른들도 모르는 것을 이 아이는 모두 알아챕니다. 이런 아이는 산골에 묻어두면 아니 되옵니다. 허나 세상에 내놓으면 또 어찌 될지 그것이 두렵소이다. 어머니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도리에게 늘 같은 말을 일렀습니다. 돌아,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으뜸이니라. 허나 그 눈을 함부로 쓰지는 말거라. 너의 그 눈은 칼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도리는 어머니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병자년 섣달 북쪽으로부터 청나라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마을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임금께서 남한 산성에 갇히셨다는 소문,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문, 끝내 임금이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셨다는 소문이 차례로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네 그려. 세자 저하께서 인질로 끌려가신다 하지 않는가. 심양이라니 만리 길이 아닌가. 살아 돌아오시기나 하실는지. 어머니는 부엌 흙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리는 그저 마루 끝에 앉아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굽은 등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린 가슴에 무엇이 차오르는지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짐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사인교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늙은 대신이라 하였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대신은 곧장 도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쌀이 문을 밀고 마당에 들어선 노대신은 도리를 한번 찬찬히 훑어보고는 어머니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주머니, 이 아이의 소문을 듣고 도성에서 내려왔소이다.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떨리는 손으로 노대신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노대신은 도리와 마주 앉아 바둑판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돌을 놓기 시작한 지 채 20수가 지나지 않아 노대신은 돌을 거두며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로구나. 늙은 나를 읽고 있구나. 내 한평생 조정에서 사람을 보아왔거늘 어찌 12살 아이의 눈에 이리 발가벗겨진단 말인가. 노대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어머니를 마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심양으로 떠나시는 길에 모실 동무가 필요하옵니다. 양반과 자제들이 차출되었사오나 모두 글만 익힌 아이들이라 정작 저하를 지킬 눈이 없사옵니다. 이 아이라면 다루옵니다. 적국 한복판에서 저하 곁을 지킬 수 있는 눈이옵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감. 만리 적국이옵니다. 12살 어린 것이 어찌. 노대신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내지 않으시면 이 아이의 재주가 산골에서 시들 것이요. 보내시면 적어도 세자 저하 곁에서 그 재주를 펴게 될 것이외다. 결정은 어머님께 맡기겠소이다. 허나 부디 세상을 한 번만 생각해 보소서. 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어머니는 잠든 도리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끝내 떠나보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도리의 손에 집신 한 켤레와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돌아, 어미는 너를 적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 재주를 펴러보내는 것이다. 어디서든 사람을 알아보거라. 어미가 일러준 그 말 잊지 말거라. 부디 살아서 돌아오너라. 도리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소자 명심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말씀 한시도 잊지 않겠나이다.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올려다본 뒤 노대신을 따라 마당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 직전 노대신은 도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허리를 굽혀 그의 작은 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돌아, 잘 듣거라. 바둑은 핑계니라. 내가 진짜로 두어야 할 것은 청의 속이다. 누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의 권세가 오르고 누구의 권세가 지는지 황실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오너라. 내 눈이 본 것이 곧 조선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진짜 임무다. 도리는 말없이 노대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소인의 눈이 본 것을 한 점도 흘리지 않고 모셔오겠나이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도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북으로 향하는 길고 긴 길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어귀 돌담 위에 올라 한참을 손을 흔들다 도리의 작은 등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그제야 무너지듯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12살 어린 도리를 태운 행렬은 그렇게 만리 심양길에 올랐습니다. 적국 한복판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도리의 가슴에는 두 가지 말이 단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그리고 노대신의 말. 사람을 함부로 읽지 말라던 어머니의 당부와 청의 속을 모두 읽어 오라던 노대신의 명. 어린 가슴에 새겨진 그 두 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만리길의 등불이 될 것이었습니다. 만리길을 걸어 도착한 심양은 듣던 것보다 훨씬 위압적이었습니다. 청황실의 성벽은 조선의 어떤 도성보다도 높았고 거리에는 만주말과 한어가 뒤섞여 흘러다녔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청관원들은 조선 인질 행렬을 마치 짐승 보듯 흘끔거렸고 더러는 길바닥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도리는 묵묵히 행렬의 끄트머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눈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청관원의 허리띠 색, 머리 장식의 모양, 누가 누구의 뒤에 서는지, 누가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지를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조선 인질 일행이 머무를 곳은 심양 외곽의 한 낡은 관사였습니다. 청황실에서는 이곳을 그저 관이라 불렀으나 그것은 사실상 감시받는 인질관이었습니다. 사방에 청군병이 둘러섰고 출입은 일일이 청관리에게 보고하여야 했습니다. 끼니마저 청관리의 손을 거쳐 내려왔고 조선 신하들은 그 끼니가 들어올 때마다 모욕적인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현 세자는 그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 세자였으나 한나라의 동궁이었던 그가 적국에서 죄인처럼 갇혀 지내는 것은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습니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신하들 또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하,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신들이 곁에 있사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전하소서. 세자는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쪽 구석에 어린 도리가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한참 만에 도리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도리라 하였더냐? 예, 저하. 충청도에서 올라온 도리라 하옵나이다. 내 나이가 몇이냐? 12살이옵나이다. 세자는 어린 도리를 한참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살의 너까지 만리길을 끌고 오게 한 이 나라가 부끄럽구나. 도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송구하오나 한 말씀 올려도 되겠나이까. 말해보거라. 이 자리는 끝이 아니오라 시작인 줄 아옵나이다. 저하의 눈이 보시는 것을 소인의 눈도 함께 보겠나이다. 청의 깊은 곳까지 모두 보겠나이다. 세자는 어린아이의 그 말에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두 사람을 묶는 첫 매듭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리는 인질관 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청관원들은 어린 도리를 무시하고 그 앞에서 함부로 말했으나 그것이 곧 도리가 노린 바였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었습니다. 도리는 청관원들이 흘리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인사하는 순서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갔습니다. 청관원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떤 자는 인질관 앞마당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조선을 비웃었고 어떤 자는 세자의 음식 그릇을 발로 툭 차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조선 동궁이라더니 우리 청의 일개 관리만도 못한 처지가 아닌가. 세자라는 자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조선 신하들은 분을 못 이겨 주먹을 쥐었으나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지 못했습니다. 소현 세자는 그저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뎠습니다. 도리는 그 모든 모욕의 자리에 그림자처럼 서 있으면서 그것을 흘리는 청관원이 누구의 사람인지 어느 파벌에 속하는지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리의 머릿속에는 청황실의 권력 지형이 거칠게나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도르곤 친왕의 사람이고 누가 황태자의 사람이며 누가 두 파벌 사이에서 흔들리는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인질관을 드나드는 청관원들의 발걸음만 보아도 그가 어느 줄의 선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그 지도가 아직 거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질관 안에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황실에서 인질관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청 최고 국수와 어린 조선 신동의 대국을 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질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2살 어린 것에게 청국수와 대국을 시킨다니 이는 능멸이 아닌가.
이긴다 한들 무엇이며 진다면 조선 전체가 또 능멸당하는 것이옵니다. 청의 의도가 너무도 빤히 보이는구나. 어린 것을 끌어다 놓고 망신을 주려는 것이외다. 조선 신하들은 모두 펄쩍 뛰며 반대했으나 청 황실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자는 그날 밤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도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마치 자식을 사지에 내모는 일처럼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세자는 도리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도리는 평소처럼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와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 내일 모레가 대국이라 한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내가 청국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도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이길 수도 있사옵고 저드릴 수도 있사옵나이다. 세자는 흠칫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드릴 수도 있다 하였느냐? 무슨 말이냐? 저하 바둑은 그저 바둑이 아니옵나이다. 청국수와의 대국 자리에는 청황실의 거의 모든 신료가 한꺼번에 모일 것이옵니다. 그 자리야말로 청의 속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옵나이다. 소인이 처음부터 이기면 청은 곧장 경계할 것이옵니다. 허나 소인이 어리석은 척 몇 수를 저들이면 청 신료들은 마음을 풀고 본색을 드러낼 것이옵니다. 그 사이 소인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의 표정과 자리와 눈빛을 모두 읽어두겠나이다. 세자는 어린 도리의 말에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녕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해낼 수 있겠느냐. 소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오나 청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조선의 100년이 달라질 수도 있나이다. 부끄러움은 소인이 받겠나이다. 저하께서는 그저 끝까지 지켜만 보소서. 세자는 어린 도리의 작은 어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깨에 한 나라의 무게를 얻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 싶었으나 도리의 눈빛이 너무도 단단하여 차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너를 믿겠다. 허나 한 가지만 약조하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한 다오. 명심하겠나이다다 저하. 마침내 대국의 날이 밝았습니다. 청황실은 일부러 조선 인질 일행을 모두 호출하여 대국 자리에 입장시켰습니다. 황실의 큰 정청 한가운데에 화려한 자단목 바둑판이 놓였고 그 좌우로 청황족과 신료들이 빼곡히 자리하였습니다. 도르곤 친왕도 황태자의 사람들도 만주 귀족도 한족 신료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속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대신이 일러주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청의 속이 한자리에 모인 그 자리. 청 최고 국수가 위풍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흰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노국수는 어린 도리를 흘끔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조선의 신동이라 하였소이까. 좌중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신동이라 한들 어른의 한 수도 받지 못할 것이외다. 12살에 무엇을 안다는 말이오. 청황족 한 사람이 부채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선이 보낸 것은 신동이 아니라 한낱 어린아이 하나에 불과하구나. 좌중에 다시 한바탕 웃음이 일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입술을 깨물었고 조선 신하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리는 무릎을 단정히 꿇은 채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작은 눈은 이미 좌중을 한 바퀴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고 누가 누구를 흘끔거리며 누가 도르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누가 황태자의 자리를 응시하는지를. 첫 한 바퀴 만에 도리의 머릿속에는 청황실 권력 지도의 큰 그림이 새겨졌습니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국수가 위풍당당하게 첫 수를 두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 한 수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수였습니다. 좌중에서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신동이라더니 별것 없구나.
이거 우리 국수께서 너무 쉽게 이기시겠는걸. 청국수도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한 수를 더 두었습니다. 도리는 또 어이없는 수를 놓았습니다. 좌중의 비웃음은 점점 커졌고 도르곤 친왕은 옆 사람과 귓속말을 나누며 너털웃음을 흘렸습니다. 황태자의 사람들은 도르곤의 그 모습을 슬그머니 노려보았습니다. 도리의 작은 눈은 그 시선의 흐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조선 신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청신료들의 비웃음이 정청의 천장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저런 것을 신동이라 보냈으니 조선의 수준이 보이는구나. 우리 청의 신동이라면 5살에도 저것보다는 잘 두겠소이다. 그러나 좌중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어린 도리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5번째 돌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5번째 수가 놓이는 순간 좌중의 비웃음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떤 청신료는 박장대소했고 어떤 자는 무릎을 치며 웃었으며 또 어떤 자는 부채를 흔들며 깔깔거렸습니다. 청국수는 자신이 너무 쉽게 이긴다 싶었는지 어깨를 펴며 좌중에 우쭐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 거대한 웃음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어린 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국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어리석은 아이의 그것이 아닌 깊은 호수 같은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청국수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등줄기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리라 여기며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 수가 곧 청국수의 운명을 가르는 한 수가 되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청국수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6번째 수를 두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도리가 청국수보다 한 박자 앞서 자신의 6번째 돌을 천천히 바둑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아 평범한 한 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좌중의 비웃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청국수는 그 한 수를 본 순간 들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흰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청국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거두고 바둑판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좌중에서는 여전히 비웃음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시오, 국수? 어찌 망설이시오? 어린 것이 둔 수가 그리도 어렵기라도 한 것이오? 청신료들의 농 섞인 말이 흘렀으나 청국수의 등줄기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린 도리가 둔 5수가 모두 어처구니 없어 보이던 그 수들이 사실은 거대한 그물에 가는 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6번째 한 수가 그 그물의 매듭을 한 번에 죄어버렸다는 것을. 청국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7번째 돌을 무겁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이미 한 발 늦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마치 청국수가 그곳에 둘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망설임 없이 8번째 수를 놓았습니다. 그 수는 청국수가 초반에 우쭐대며 두었던 한 점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신묘한 수였습니다. 좌중의 비웃음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으로 옆 사람을 흘끔거렸고 누군가는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청황족 한 사람이 옆에 앉은 신료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것이 지금 무슨 형국이요? 신료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도 정확히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국수는 한 수를 둘 때마다 점점 더 길게 망설였습니다. 처음의 위풍당당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흰 수염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어린 도리는 여전히 무릎을 단정히 꿇은 채 한 수 한 수를 마치 차를 따르듯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도리가 정말로 두고 있는 것은 바둑판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놓고 손을 거두는 그 짧은 순간 도리는 좌중을 슬쩍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곁눈질이었습니다. 도르곤 친왕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도르곤은 청국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얕은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통쾌함이었습니다. 도리는 속으로 새겼습니다. 도르곤은 청국수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도르곤은 청국수를 천거한 자의 적이로구나. 황태자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황태자의 자리는 오히려 굳어 있었습니다. 청국수는 황태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곁에 앉은 신료들의 안색이 시시각각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또 새겼습니다. 청국수는 황태자의 사람이고 황태자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동요를 보이는지가 곧 황태자 세력의 현재 힘이로구나. 만주 귀족들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표정을 감추고 있었으나 손끝의 움직임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는 도르곤 쪽을 슬쩍 흘끔거렸고 어떤 자는 황태자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도리는 그 시선의 방향만으로 누가 어느 줄의 선자인지를 한 명 한 명 가려냈습니다. 한족 신료들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가장 복잡했습니다. 청국수가 무너지는 것을 통쾌해하는 자도 안타까워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한족 신료들이 청황실 안에서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가 그 표정의 미묘한 차이만으로 드러났습니다. 20수가 채 지나지 않아 어린 도리의 머릿속에는 청황실 전체의 권력 지도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벌의 구분이 아닌 각 파벌 내부의 결속력, 동요하는 인물의 명단, 두 파벌 사이를 오가는 자들의 이름까지. 그것은 조선이 10년 동안 사신을 보내어도 얻지 못할 귀한 정보였습니다. 이미 바둑판 위에서는 청국수가 더 이상 회생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국수는 손을 떨며 한수를 두려 했으나 그 자리는 이미 어린 도리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고 다른 자리를 찾았으나 그곳도 함정이었습니다. 어디에 두어도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좌중은 이제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비웃음은 모두 사라지고 누구도 헛기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청황족과 신료들의 시선은 이제 어린 도리 한 사람에게 모두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채를 흔들며 비웃던 황족도 이제는 부채를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청국수는 자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손을 떨다 결국 자신의 돌통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돌통을 바둑판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청바둑계의 가장 위험 있는 패배의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둘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가장 정중한 표시였습니다. 청국수는 흰 수염을 가다듬으며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어린 도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졌소이다. 좌중에서 어떤 자는 숨을 들이켰고 어떤 자는 옆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청국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바둑계 최고의 국수가 적국에서 끌려온 12살 어린 인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얼굴에 핏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고 조선 신하들은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린 도리는 무릎을 꿇은 청국수를 향해 단정한 자세로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국수 어른의 너그러우심에 송구할 따름이옵나이다. 어린 것이 무례하였사오면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청국수는 그 어린 목소리에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청 안쪽 휘장이 천천히 열리며 한 위험 있는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였습니다. 직접 행차하실 자리가 아니었으나 어린 조선 신동의 소문을 듣고 친히 정청의 안쪽 휘장 뒤에서 대국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좌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도르곤도 황태자의 사람들도 만주 귀족도 한족 신료도 모두 한 자세로 황제의 행차를 맞이했습니다. 청태종은 천천히 정청 중앙으로 걸어 나와 무릎 꿇은 청국수와 어린 도리를 차례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위험 앞에 정청의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청태종은 한참을 어린 도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조선의 신동이라 하였더냐? 도리는 무릎을 꿇은 채 차분히 답했습니다. 송구하옵나이다다 폐하. 신동이라 함은 과한 칭호이옵나이다. 그저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어린 것에 불과하옵나이다. 청태종은 살짝 미소를 흘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 처음 다섯수를 그리 어리석게 두었느냐? 일부러 져준 것이라면 짐을 능멸하는 것이고 정녕 몰랐던 것이라면 운으로 이긴 것이다. 어느 쪽이냐? 좌중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청국수도 고개를 천천히 들어 어린 도리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소현세자는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황제의 그 질문은 어떻게 답하여도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자세로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폐하 송구하오나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어찌 처음부터 무례하게 굴 수 있겠나이까. 다섯수만큼은 그저 어른을 공경한 것이옵나이다. 순간 정청의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청황족 한 사람의 입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곧이어 정청 곳곳에서 너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태종 또한 한참을 어린 도리를 바라보다 결국 너그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린 것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긴 자도 부끄럽게 만들고 진 자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어찌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겠는가. 청태종은 어린 도리를 정청 중앙으로 가까이 부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바둑은 천하의 형세를 본뜬 것이라 하였다. 내가 보기에 지금 천하의 형세는 어찌하더냐. 좌중이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인질에게 묻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도리는 한 점의 머뭇거림도 없이 답했습니다. 폐하, 천하의 형세는 한 판의 바둑과 같사옵나이다. 큰 자리 다섯수에 작은 욕심을 부리면 작은 자리 한 수에 큰 형세를 잃사옵나이다. 큰 자리를 먼저 잡으시는 분이 끝내 천하를 잡으실 것이옵나이다. 청태종은 한참을 어린 도리를 응시하다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황제의 가슴에 어떻게 새겨졌는지를 그 자리에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어린 도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청태종은 정청을 나서며 좌중에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조선의 아이가 청의 어른을 가르쳤다. 이 일이 청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청의 다행임을 자리에 모인 모두가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황제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정청에 모인 모든 청신료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청황실에서는 조선 인질 일행을 두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진짜 의미를 가장 먼저 알아챈 자는 정청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있던 어린 돌이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국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인질관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태종이 직접 명을 내려 소현세자 일행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식량과 의복이 조선 사신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거친 잡곡이 담겨오던 그릇에는 흰 쌀과 따뜻한 국이 올라왔고 달고 다른 무명옷 대신 곱게 지은 비단 도포가 인질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질관을 둘러쌌던 청 군병의 숫자도 절반으로 줄었고 청관원들이 함부로 음식 그릇을 차며 지나가던 모욕도 어느덧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토록 차갑던 심양의 공기가 어린 도리의 그 한 번의 대국으로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청신료들은 이제 어린 도리를 두고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르곤 친왕은 도리를 종종 자신의 처소로 불러 바둑 한 판을 청했고 황태자의 사람들 또한 어떻게든 도리와 한 판 두어 보고자 줄을 섰습니다. 만주 귀족도 한족 신료도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도리의 바둑판 앞에 자리를 잡고자 다투었습니다. 청황실 깊숙한 곳까지 어린 도리의 발걸음이 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황실의 어느 누구도 끝내 알아채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도리가 바둑판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정말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르곤이 도리를 부르면 도리는 그 자리에서 황태자파의 정세를 캐냈고 황태자가 도리를 부르면 도리는 도르곤파의 동향을 읽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자리, 옷차림, 시선의 방향, 말끝의 떨림 하나하나가 어린 도리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권력 지도로 매일 새로이 그려졌습니다. 황태자가 병약하다는 사실도 도르곤이 차기 황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만주 귀족 사이의 작은 균열도 한족, 신료들의 깊은 분열도 모두 그 작은 머릿속에 차곡차곡 새겨졌습니다. 밤이 되면 도리는 인질관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홀로 앉아 작은 등잔불 앞에서 그날 하루 수집한 정보를 마음속으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도리는 소현세자의 침소로 가만히 들어가 짧은 비밀 서찰을 올렸습니다. 세자는 그 서찰을 받을 때마다 한참을 침묵하다 깊이 한숨을 내쉬며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 내가 둔 것은 바둑이 아니었구나. 청황실 그 자체였구나. 송구하옵나이다다 처하. 소인은 그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옵나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으뜸이라 하셨나이다. 세자는 어린 도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 머리에 한 나라의 운명이 얹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프면서도 너무도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깊은 밤이면 도리도 등잔불 앞에서 충청도 산골 마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집신 한 켤레를 쥐어주며 일러주시던 그 말씀이 적국 한가운데의 어린 가슴에 늘 따뜻한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거라. 그러나 그 눈을 함부로 쓰지는 말거라. 어린 도리는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청의 권세 한가운데를 자유로이 드나들면서도 어린 도리의 마음이 끝내 거만해지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그 두 마디가 그의 가슴 속에서 잔잔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황실 내부에서 도르곤과 황태자의 균열이 점점 깊어지고 황태자가 병약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질 무렵 조선의 조정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이의 청 정세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들의 원천이 심양 인질관의 어린 한 아이라는 사실은 조선의 노대신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청황실은 어린 도리가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첩보를 행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끝내 어린아이를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린 도리가 처음부터 노린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마침내 소현세자가 환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만리길을 거꾸로 거슬러 한양으로 돌아오는 그 행렬에는 어린 도리가 아닌 한 청년이 세자에 가까운 곳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단지머리는 어느덧 잘 빗은 상투로 바뀌어 있었고 작은 손은 단단해진 한 청년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여전히 사람을 알아보는 깊은 호수의 눈이었습니다. 세자는 환국길 위에서 한 번 도리를 가만히 곁으로 불렀습니다. 돌아, 이 길 위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청년이 된 도리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하 떠나올 때와 똑같은 것을 보고 있나이다. 사람을 알아보고 있나이다. 다만 그때와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때는 적국을 향하여 사람을 알아보았사오나 이제는 고향을 향하여 사람을 알아보고 있나이다. 세자는 한참을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십수년 전 적국에서 처음 만났던 어린 한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닿은 청년 도리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흰 수염이 한층 더 길어진 노대신이었습니다. 노대신은 청년이 된 도리의 손을 잡고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내가 정녕 청의 속을 다 읽어왔구나. 내 어미가 너를 보내며 일러준 그 한마디가 이 늙은이의 한평생 외교를 든든히 받쳐주었도다. 청년 도리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만리길의 시작에서 노대신이 자신의 귀에 속삭여주던 그 명이 비로소 한 번 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사람들은 모두 소현세자의 환국과 그 시대의 외교를 기억하였으나 그 환국과 그 시대를 가능하게 한 어린 한 아이의 이름은 끝내 정사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르침과 노대신의 명을 따라 만리길을 걸어간 그 어린 발자국은 야담의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으로 한 나라를 지킨 어린 신동의 이름. 도리라는 이름으로